천억 원대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도피 중인 유병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서도 현상금 8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내일 발부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 당초 예상은 내일쯤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병언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받았는데요. 네. 그 구인장의 효력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도 오늘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내일 이제 구인장의 효력이 지나는 내일쯤에 피의자 없이 영장 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높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어제 검찰이 금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유병언 회장을 잡기 위해서 금수원을 수색을 했는데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구인장을 어제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검찰이 어제 구인장을 반납했으니까 오늘 피의자 없이 영장 심사를 열어서 유병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피의자의 해명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요,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장 발부에. 네,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이미 유병언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준석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적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네, 그렇지만 유병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주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점이 예. 좀 주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검찰 소환에 일단 불응했고요. 그리고 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미 유병언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미 도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의 우려도 아주 예.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다 법원은 또 그 유병언 회장의 구속영장 효력 기간도 그 당초 다른 영장에 비해서 좀 넓게 잡았어요, 길게. 그래서 2달 정도 구속영장 효력 기간을 잡아서 오는 7월 22일까지로 구속영장의 효력 기간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까 적어도 7월 22일까지는 유병언 회장의 신병을 확보를 해라.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여름이 네. 오기 전에 확보해라.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군요. 유병언 회장 혐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횡령, 배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유병언 회장의 혐의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 1,0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요. 예. 또 그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어제 그 송국빈 다판다 대표가 구속 기소가 되면서 예. 일부 혐의가 확인이 됐는데 여기 다판다 회장 그러니까 송국빈 대표의 혐의를 보면은 수십억 원이 아무 이유 없이 유병언 회장 일가에게 건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무그룹의 계열사가 수십 개에 이르는데 물론 송국빈 회장이 유병언 회장의 핵심 측근이기는 하지만 회사 한 군데에서만 흘러 들어간 돈이 예. 유병언 회장 일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 수십억 원이라면은 예. 세무그룹 계열사 그 수십 군데에서 아주 막대한 돈이 유병언 회장 일가에게 불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검찰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빨리 이제 검거가 돼야 네네.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유병언 회장과 유대균 씨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에게 그 검찰과 두 부자, 유병언 회장과 유대균 씨, 검찰과 경찰을 보란 듯이 따돌리고 지금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큰 돈이 걸렸습니다.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 유병언 회장에게는 5천만 원이 걸렸고요. 유대균 씨, 그러니까 장남에게는 3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유병언 회장 부자의 소재지를 신고를 해서 검거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예.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네. 화면에 네네. 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써 있군요. 신고 보상금 3천만 원.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고요. 지금 이제 화면이 넘어가서 네. 지금 이제 유병언 회장인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지나갔지만 유병언 회장이 1991년도에 대전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사진부터 또 비교적 최근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실려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다소 최근 그 밑부분으로 내려가면은 비교적 네. 최근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직접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이게 예. 이제 유병언 회장의 수배 전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오늘 이렇게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 5천만 원 수배 현상금을 걸고 네. 여기다가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 수배에 나선 것인데
여기에 뭐 주목될 만한 것은 유병헌 회장의 안경은 거의 20년 동안 거의 비슷한 예, 것 좀 같아요. 화면을 좀 네네. 화면 쪽으로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유병헌 회장의 그 수배 전단지입니다. 수배 예. 전단지. 예. 한마디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신고 보상금이 5천만 원이 걸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 기념회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의 모습인가요? 네, 최근의 가장? 모습입니다. 네. 저희는 미처 화면을 구하지는 못했는데 네. 그 출판 기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백발에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안경테를 보시면은 이게 뭐 언제쯤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안경테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서 그 검찰과 경찰이 그 인적사항을 표기를 하면서 네. 변장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키가 165, 네네. 키가 165고 몸무게 70kg 70kg 정도고요. 백발에 변장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백발인데 사실 염색하면은 뭐 언제든 검은 머리로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또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는 변장할 수 있음에 언제든 좀 유의를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 이거 유대균 씨, 씨죠. 그렇죠. 네.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지금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각가라는 건데 이 옆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각가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 같아요. 예. 일단은 키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168cm 네. 정도라고 하고요. 몸무게는 조금 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90kg 정도니까 좀 돌려서 이쪽으로, 예. 네네. 약간 그 거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 다소 좀 어렸을 때의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짧은 단발머리에 그 청년기 시절 모습이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몸집이 좀 커 보이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경찰과 수사 당국이 유대균 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진을 포함을 해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사실상 공개 수사에 나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상금뿐만이 아니라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징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병헌 회장과 유대균 부자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수배 전단지를 네네. 배포했으니까 제보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제보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의 검거 작전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어제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조금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 이렇게 수배 전단지도 뿌렸지만 네. 지금 유병헌 회장의 최근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금수원 주변 그리고 그 지난 17일 그러니까 19일쯤에 급습했던 네. 별장에 있던 CCTV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유병헌 회장의 모습이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도주할 때 이용한 차량 그리고 또 지금 유병헌 회장 부자가 각각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병헌 회장은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시 금수원에 있을 때라든지 별장에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유병헌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수원을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알려져 있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분명히 그 구원파라든지 유병헌 회장 입장에서도 CCTV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란 예.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CCTV의 자료를 아예 삭제했다거나 충분히 아니면 대비할 수 있었다. 그렇죠. 충분히 예. 대비하고 삭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뜯어서 버렸을 가능성도 새로운 걸로 갈아놨다면은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증거가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도 걱정이긴 한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요, 유병헌 회장이 신도들이나 최측근의 자택에 은닉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뭐 지금은 도주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병헌 회장이 고령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최근의 모습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예. 유병헌 회장 부자의 얼굴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핵심 신도라든지 핵심 측근들의 도움이 없다면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어제 금수원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그 도피 행각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의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또 문제는 구원파 신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62년도쯤에 이미 구원파가 창립이 됐고 81년도에 물론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긴 했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구원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핵심 측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전국 곳곳에 또 구원파 신도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다소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유병헌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자신이 네.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이런 뜻도 밝힌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요. 물론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은 해야 될 텐데 아직 제가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일단 그런 정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트라이건 코리아라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게 유병헌 회장의 처남인 권우균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2011년쯤인가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담보 없이 27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 건설회사에 빌려줘요. 담보도 없이요. 그렇죠. 담보 없이 신용대출 형태로 빌려줬는데 예. 이 갑자기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지난달 말쯤에 트라이건 코리아의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당신이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현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의 부동산이라든지 건물 등에다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 구원파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원파 측에서 유병헌 회장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한 지 불과 바로 며칠 뒤에 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봤을 때는 유병헌 회장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 환수 조치를 검찰과 법원이라든지 그 나라의 국가의 재산 환수 조치에 미리 대비를 해서 구원파 측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정확한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공개 수배한 유병헌 회장 일가 부자를 잡아야지 네네. 자세한 내막,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겠군요. 네네. 예. 서둘러 유병헌 회장 일가를 검거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하나 더 는 셈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만수 기자였습니다.